부모의 사랑은 꼭 희생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죠. 저는 그들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희생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해요.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든지 그 행동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행동 때문에 아이들은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늘이 둘로 나뉘고 저는 그것을 제 아이에게 넘겨줬어요.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부모님들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할 거예요. 아이와 함께 더 알아보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더 많은 영상이 필요해요.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살펴봅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거예요. 당신은 놀랄 거예요. 이것은 68세 김미숙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것은 일입니다. 마지막 추석의 아침 9시에 김미숙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해냈어요.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해온 습관이에요. 저는 아들 가족이 여기 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다해 100가지 이상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오후 2시쯤 아들 가족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김미숙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들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준비할 필요 없어. 김미숙은 대답했어요. 너는 엄마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니? 제가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던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4시에 당신을 깨워 학비를 벌었어요. 당신은 일어나서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도 못하나요?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많았나요? 그때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도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멀리 나갔어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미숙은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처음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방문했고 아들은 2달에 한 번 방문했어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후에는 3달에 한 번, 그리고 6달에 한 번이 되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어요. 김미숙은 정말 이상하게 느꼈어요. 저는 제 사랑을 분명히 표현했는데 왜 아들이 더 멀어졌을까요? 6달 후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끝났어요. 저는 우연히 며느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기회가 왔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실 남편이 곧 집에 올 거예요. 나는 매우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엄마는 내가 한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때 김미숙의 마음은 문제가 되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들이 독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김미숙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아픈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의 사진을 찍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고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자라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이 쏟은 모든 노력에 감사하지만 당신의 얼굴은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내 아이가 효도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학기 등록금으로 얼마를 지불했나요? 당신은 힘들었나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당신의 아이에게 직접 들려주세요. 순간 사랑이 부담이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과거 삶에 대해 듣는 순간 자신이 부모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갚아야 하며 당신은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62세의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첫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김미영의 딸이 엄마의 월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학에 다니게 해주는데 얼마를 썼어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금 정리하고 식당에 가요. 저는 그릇도 씻어요. 이제 엄마를 더 편하게 해드려야 해요. 딸은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나요? 첫 월급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김미영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효도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의 표정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주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엄마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 날마다 내 딸은 긴장했습니다. 엄마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생활비로 쓸 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프네요.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걸 느낄 수 있나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일했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을 온전히 자녀를 위해 바치셨어요. 저는 그걸 지지해요. 당신 때문에 제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셨어요. 저는 다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당신은 견딜 수 없어요. 아마 당신은 이런 말을 적어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노력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저는 당신이 그걸 이해하길 바라요. 맞아요. 제가 당신을 키우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어렵네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걸 당신과 공유할게요.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감정일까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죠.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 35세의 최순남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걸 계속 강조하니 저는 평생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당신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승진할 때 저도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껴요. 저는 부모님께 짐이 되었어요. 만약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바로 제가 부모님의 삶을 망쳤거든요. 아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특히 당신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계속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제가 그게 힘들까봐 포기하셨어요. 행복한 순간조차도 부모님은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저는 정말 기뻐요.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42세의 박정훈 씨의 경우예요. 저는 해외 출장 기회를 얻었지만 제 어머니는 당신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그는 곧 멀리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시절이 후회돼요.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점점 더 많이 피하게 되었어요. 그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69세의 조영자 씨의 놀라운 변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과거의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생각해봤고 그 말이 제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영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에게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저를 더 좋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엄마를 만나는 게 죄책감이 들었고 그로 인해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엄마를 만나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당신의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희생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자녀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그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당신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세의 최미자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입니다. 작년 10월에 제 딸이 결혼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최미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예전에는 딸과 함께 쇼핑센터에 가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지만 제 딸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최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미영이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엄마는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엄마는 외롭고 어떻게 외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제 엄마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잠조차 잘 수 없습니다. 만약 제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는 들었어. 엄마, 내일 시간이 날 때 가서 방문할게. 잠깐 들르게. 최미자는 그때 정말 기뻐했어요. 예상한 대로 그녀는 내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은 죄책감을 느끼고 나와 더 자주 연락했어요. 나는 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어요. 내 딸의 전화 통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지금 조금 바쁜 상태야.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알아냈습니다. 우연히 내 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는 항상 외롭다고 말씀하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힘들어.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하루 종일 힘들어. 내 마음은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엄마를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최미자의 마음, 정말 충격적이야.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쓴 말들이야. 나는 내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당신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 엄마는 당신을 볼 때만 살고 있어. 당신이 없으면 엄마는 정말 외로워. 내 엄마는 슬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야. 아이들에게 의지해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야. 반드시 당신에게 말해야 해. 물론 당신의 아이가 독립하게 된 후 공허함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것은 감정이야. 엄마, 나는 30년 동안 그것을 느껴왔어. 당신은 어디에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 물론 갑자기 빈집에 혼자 남겨지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이정자 할머니, 65세, 그녀도 그렇게 느껴. 당신은 그것을 느낀 적이 있어.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 집이 정말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혼자 해야 했어. 누가 방문하지 않으니 매일이 길고 지루해. 나는 그 기분을 완전히 이해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에게 직접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적 부담을 떠안게 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것은 33세의 김영희에게 $900야.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외로움을 느껴.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말해줘. 처음에는 더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내가 갈 때마다 엄마는 집에 없었어. 엄마, 잘 지내세요? 들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 나는 부모님을 더 자주 방문해야 해. 나는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어.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을 버린 건가? 아이들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 당신은 완전하게 살 수 없을 거야. 이 말에 특별히 조심해야 해. 엄마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없으면 엄마는 정말 외로워. 제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제 친구의 자녀들은 저에게 잘해주지만 제 어머니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여기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김영미, 57세,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당신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외롭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더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가끔 부모님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의 독립성에 해를 끼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시작해야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들에게 집중할 수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29세 박민호의 경우입니다. 저는 허니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엄마 없이 혼자 여행을 어떻게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 때문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아내는 실망했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제가 이것에 신경 써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와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외로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은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66세 박순희의 완전한 변신입니다. 이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TV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외로워요. 엄마가 여기 없어서 그래요. 집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 박순희는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저는 찾았습니다. 요가 클래스, 댄스 클래스, 노래 클래스,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저는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했어요. 그날이 수업의 첫날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탐방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신경 쓰던 꽃들도요. 저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박순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할 일이 생겼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요가하는 날, 화요일은 꽃꽂이하는 날, 목요일은 친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말에는 하이킹을 하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바쁘니? 너도 열심히 살아.
엄마도 그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어제 친구들과 하이킹을 다녀왔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의 요가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멋진 기분일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활기차게 사는 걸 보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무거운 이야기만 했거든요. 이제는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짐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성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63세의 송명희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외롭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송명희는 제가 등록한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6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딸이 저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돌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저에게 그걸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정말 멋져요. 예전에는 매번 만날 때마다 무거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밝고 즐거워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만약 당신이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에게만 전념하지 마세요. 의존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외로움은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요.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이 생깁니다. 부모는 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당신이 없더라도 엄마는 외롭지 않아요. 엄마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당신과 자녀와의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당신은 절대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가족에서 매우 현실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59세 이정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작년 새해 첫날 오후 이 시경의 일이었죠. 아들 가족이 처가집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부모님 집에 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정석 씨와 며느리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음식과 고기 조리 방법의 차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불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이 싱겁다고 말했죠. 당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군요. 손자는 할머니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는 건 정말 슬프네요. 그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 집중이 싫었어요. 아들 가족은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에요. 이정석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 편도 들지 않나요?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 중 누가 더 소중한가요? 당신은 거기 있나요?
당신은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고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는 혼란스럽고 아파 보였습니다. 그것은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아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조차도 바빴어요.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며느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집에 오게 되어 너무 슬퍼요.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서야 이정석은 아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 뒤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 충돌할 때, 자녀 편에 서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 이야기는 62세 김점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집안일을 합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고 아내가 맞지 않나요? 당신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항상 아내 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넘기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30년 동안 키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들은 부모와 아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36세 박성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제 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 편에 서면 아내가 슬퍼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 편에 서면 어머니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부모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38세 최민철의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이 심해질 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선택할 건가요? 결국 최민철 씨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신이 하든 안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를 피하기 위해서요.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나요? 어머니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내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맞고 아내가 맞다고 하지 않나요? 당신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항상 아내 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걸 넘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자녀를 매우 사랑하지만 그들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선택을 강요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당신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1세
이영수의 경험입니다. 엄마와 아내가 충돌할 때 어머니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생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아내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왔지만 이 커플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같지 않았습니다. 이영수 씨는 그때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3세 김대우 씨는 아내 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김대우 씨는 여전히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67세 조명숙 씨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며느리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리 방법과 양육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들에게 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내의 방식이 맞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어머니의 말인가요? 아니면 아내의 말인가요?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제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조명숙 씨는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6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저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엄마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부모를 지켜보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분이 드나요? 부담감 대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로운 사랑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61세 박영재 씨의 경우입니다. 사위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딸 편에 서세요. 듣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위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사위여,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위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 해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선택을 줄 것입니다. 압박감 없이요. 대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애노라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구를 선택하고 싶나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족의 평화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녀가 선택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64세 한선옥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딸이 지난해 봄에 결혼해서 곧 이사갑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선옥이 딸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소파를 저기 두면 이동하는 게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냉장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커튼 색이 너무 어둡습니다. 좀 더 밝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꿔주세요. 아이 방은 이렇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선옥이 멈출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년 넘게 가사 일을 해온 경험으로 제 딸의 모든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딸이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냉장고 옮겼나요? 엄마가 말한 것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어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다 컸어요. 한선옥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왜 간섭이라고 부르나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개월 후 제 딸이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잔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선옥은 즉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러지 마. 아이를 키우면서 잔업을 하면 내 건강이 망가질 거야. 내 경험상 여성들은 일에 너무 집중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가족이 소외될 것입니다. 가족이 승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결국 그녀는 승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걸 들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승진했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때 내 결정을 믿지 않았나요? 맞죠? 여러분, 이건 네 번째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도한 간섭과 강요하는 조언. 맞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의 조언과 간섭의 경계입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물론 부모로서 저는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아이들이 몇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조언이 자녀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강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58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새 차를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든다. 제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다른 차가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경제가 그리 좋지 않은데 왜 새 차를 사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중고차로 시작하고 나중에 새 차를 사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 제 어머니는 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이미 해냈다. 나는 돈을 벌고 내 돈으로 살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결국
아들은 원하는 차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줬습니다. 그 후 김영자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아들은 점점 더 엄마에게 당신의 일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마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그 일은 정말 별로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걸 알아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이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나요? 32세 박정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제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주십니다. 이는 구제가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하면 슬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많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39세 최영희의 경우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학 전공, 첫 직장, 심지어 결혼과 파트너까지. 결과적으로 최영희는 이제 4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의 나이에도 여전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 판단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독립적인 성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부모와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현명한 부모의 몇 가지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65세의 이명희가 완전히 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첫 반응은 그 사업은 매우 위험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뉴스에서 그런 걸 보셨거든요. 이 분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더 좋지 않나요? 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실까요? 당신은 반대하지 않나요? 그때 이명은 자신이 아들의 꿈을 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원하는 선택은 무엇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것이다. 대신 어머니는 질문이 하나 있어. 내가 왜 그 사업을 선택했는지 설명할게. 너는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네가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내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와 사업 계획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명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나는 그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어머니는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1년 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 아들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성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60세의 박순자의 경우입니다. 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내하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어머니는 너의 편이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머니는 너를 지지할 거야. 대신 나는 내 감정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딸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듣고 있었어요.
조언을 주기보다는 들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 제 딸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용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결과가 어찌 되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비록 그 결정이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진심 어린 조언은 강요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한마디가 당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실수를 해도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입니다. 그것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지에 대한 금기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둘째, 외로움 때문에 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없이는 엄마는 외롭지 않아. 엄마도 행복해. 셋째,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를 선택할래? 아내를 선택할래? 아니요. 엄마는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넷째,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녀에게 날개가 됩니다. 당신이 주면 자녀는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높이 날았습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큰 힘입니다. 당신의 삶의 매일은 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